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성교회의 첫 번째 발제는 우리 이윤산 목사님께서 기장의 평화 선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화통일위원장이신 주민교회에서 심하신 윤산 목사님이 앞에 프리젠테이션을 중심으로 바로 발제를 하시고요. 정설 장로님 좀 시간이시면 앞에 와 계셨다가 이어서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졸린 시간인데요. 그래도 11시부터 아침 일찍 떠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함께 참여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 교단의 어떤 건강성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회평통위원장으로서 기장에 오랫동안 해왔던 평화선교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제 고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예장이나 감리교가 작은 교단이지만 역시 우리 교단의 선교의 캐릭터는 사회 선교에 있습니다. 구원의 개념을 개인이나 교회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까지 현실 문제까지 구원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 교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거대한 변동은 역시 아까 얘기했던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거대한 주제고요.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오래전부터 평화공동체운동본부, 또 생태공동체운동본부라는 전문 선교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떻게 이 운동이 몇 사람들의 운동이 아니라 교회의 운동이 될 거냐.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래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지만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평화와 통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반 교인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평화의 가치를 어떻게 제시해 주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200차 오르 기도를 했고요. 아까 대회일 때 222차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주 월요일날 또 집회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도한다는 것이 평화 통일을 정착하고 또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교인들한테 어떻게 일상의 기도 속에서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쟁을 방지하는 거예요. 기장의 평화통일 선교는 다시는 이 땅 위에 한국 전쟁과 같은 불행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는 순간 남이건 북이건 다 공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불행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남과 북이 70년 동안 헤어져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한 형제 자매로서 교류할 거냐. 이념과 정치를 떠나서 인도적 교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부분 인도적 지원이겠죠. 우리 이렇게 많이 지원했습니다. 5.24 조치로 막혔을 때는 NCC를 통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평화통일 선교는 대중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여연대를 이길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단은 단순히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늘 염두에 두는 교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평화와 통일을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의 파트너가 있는 거거든요. 북의 파트너, 우리의 파트너는 북한 정부가 아니라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입니다. 우리 교단은 오래전부터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돈독한 신뢰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유니카 목사님이나 한상열 목사님이나 나혜지 목사님 같은 정말 헌신적이고 그들이 보더라도 진실성 있는 사람들이 기장맨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 12월 달에 신앙에서 이런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조선 그리스도연맹 강명철 위원장, 강영섭 위원장의 아들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김희호 목사로서 참여를 했고요. 저분들이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장만의 교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조금 보수적인 감리교나 통합이나 합동측까지도 함께 기독교의 파트너 형성을 만들어 갈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추동해야 되는데,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의도 사실은 89년도 WC 중앙회에서 시작이 됐지만 엄혹한 시절에 조선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북쪽과 대화를 시작했던 데는 기장이 제일 앞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고련에서 자꾸 기장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딴 데는 잘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우리는 조고련하고 우리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기도주의, 금강산 기도회, 평양 기도회 이런 것들을 우리만 하지 않고 한국계 전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ACC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대신 ACC를 기장이 추동해가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우리가 먼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그 캠페인을 기장이 먼저 벌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장만의 평화통일 선교가 아니라 한국계 전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또 NCC 그것을 요청을 해서 NCC가 전체를 주도해가는, 거기에 통합도 들어오고 감리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교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NCCK는 9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입니다. 한기초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NCC를 가장 추동해가는 것이 기장입니다. 이 기장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도 원인인 겁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보수적인 통합이나 감리교나 구세군, 정교회, 복음교회 뭐 이런 교단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교단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기장의 평화통일 선교는 한편으로는 법까지도 깨트리며 나아가는 선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맞춰갈 수 있는 대중성의 역할, 이 두 가지 바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굴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추동하는 기장의 세 번째는 에큐메니컬 교회, 세계교회 어떻게 협력하느냐예요. 1948년도에 만들어진 WCC,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2013년도에 WCC 제10차 부산 총회를 여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WCC는 개신교의 총 본산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외교 집단이에요. WCC가 상대하는 것은 유엔이나 각국의 정상들입니다. 이런 만남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우리 기장은 늘 에큐메니컬의 그 흐름 속에서 세계 교회와 지원과 또 대화를 통해서 평화통일 선교를 해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각 교단과 노회와 교회가 국제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여러 교단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에카덴, 독일 교회죠. 아까 이종 목사 말씀하신 EMS,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국제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UCC 캐나다, 정말 존경스러운 교단이고요. 글로벌 베이스티리는 UCC, 미국 UCC하고 디사이플 처치가 함께 뭉쳐서 해외 파트를 감당하는데 요 관계들이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조직들이에요.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느냐. 또 PCUSA, 일본 교회, 이런 교회들과 같이 연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럼 세계의 각국의 정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들과 얼마큼 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기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강점이에요. 이 강점을 살려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평화공동체운동본부를 기장이 만든 거 대단히 선진적인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생태 공동체 운동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교단이 따라올 수 없는 대단히 선각적인 결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운영이 돼야 돼요. 평화공동체운동부는 평화통일위원회가 단절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을 하고 선거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 평화공동체운동부의 중요한 것은 아시아 평화에 기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또 교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는 해외 교단, 독일 교회나 미국 교회나 여러 교회들의 협력과 기도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빚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도 아시아, 일본의 문제라든지 대만의 문제, 홍콩의 문제, 필리핀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2018년도에 히로시마에서 평화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특별히 한일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일본은 참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일본에서 가장 큰 이슈가 우리가 같이 했던 이슈가 평화헌법을 철폐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구조라는 그 평화헌법을 바꿔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베 정권과 그 정권의 끊임없는 요구거든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치 시민사회가 종교계가 막아냈을까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단과 NCC 제의뿐만 아니라 교단과 UCC 제의뿐만 아니라 각 노회와 교회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를 기여를 해야 돼요. 저는 경기도인데 UCC 커네티컷 노회랑 저희가 파트너십이거든요. 2002년도에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희 노회가 결의해서 UCC 커네티컷 노회에다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성명서를 요청을 했고 그 커네티컷 컨퍼런스가 UCC 전체에다가 성명서를 제안해서 UCC 총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언서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백악관과 의회를 압박하거든요. 꼭 그것 때문만 아니었겠지만 그 뒤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장이 하고 있는 평화선거의 강점은 국제적인 네트워크예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평화통일의 문제로 활용할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장 평화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현재 사업들, 중요 사업들은 기도예요. 평화통일 기도주의를 전 세계가 다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큼 개교회가 다 지키냐 합니다. 지금 매년마다 하는 걸 해보면 한 4분의 1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창피한 일이죠. 기장이 제 생각에는 50% 이상 높여야 됩니다. 간단해요. 8월 10일 직전 주일을 평화통일 기도주일입니다 하고 NCC와 조그련이 함께 만든 기도문을 낭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교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장이 운동에 전부 참여해야 되겠고 WC 부상 총회의 주제도 그런 거예요. 기도 형식이 아니라 생명, 정의, 평화 이것이 현재 세계교회 선교의 세 가지 아젠다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제안했고 세계교회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형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순절 때 우리가 작은 돈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한 2,500만 원, 3,000만 원 모으거든요. 그 모험 운동을 지금 하고 올해도 할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성탄절 때 국력 동포를 생각하면서 성탄한 금의 10% 정도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국에 전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열심히 남신을 통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교류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선교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북한을 바로 알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하고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왜 평화가 중요한지를 의식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화통일 아카데미도 열고 있고요. 이렇게 기청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순례를 통해서 함께 교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화순례죠. 요새 대세가 여행입니다. 여행이라는 좋은 매력적인 아이템과 평화를 접목시켜서 뒤에 이제 평화순례를 하는 겁니다. 전북매가 지난 한 500명 정도가 평화순례를 했죠. 또 평화 손잡기 했죠. DMZ 지난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걷고 DMZ를 체험하면서 평화가 관념지지 않고 내 몸에 와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화지기 모집입니다. 여러분 자료에 가진 200페이지의 평화지기 포스터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율곡이가 10만 양병서를 주장한 것처럼 그때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임진왜란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더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정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1년에 기도하면서 1년에 10,000원 회비내는 사람 10만 명만 모으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시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평화 선교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평화 선교 주제들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묶어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총회장 말씀대로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성으로 엮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정세 분석을 하는 연구소가 굉장히 필요해요. 법륜 스님이 하는 그 평화 재단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계속 정세 분석을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남한 내의 평화 통일 전문가들 엮어내는 거거든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된 한반도 그 그려야 돼요. 우리 통일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래서 지난 총회 평통위에서 북에 두고 온 재산권 포기선을 하자는 연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재산권을 주장하는 이상 통일이 된다 해도 엄청난 갈등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피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이상 그리기 지겹다고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고 제발 통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 호소를 잘 들으셔서 평화통일 앞장서는 기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성 선생님이었습니다. 꼭 올려주시고요. 다음은 정세일 장로님. 네, 평신도 입장에서 시각에서 본 기장교회 사회선교에 대해서 앞에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목사라고 미리 저희 사람들이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2달이 넘도록 회의 한번 쉬어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좀 재밌으니까 우리가 그냥 보냈던 적이 있어요. 소개. 소리 많았어. 네, 저기 평화통일위원이고요. 인천에 있는 인천교회 시무장로입니다. 정세일입니다. 제 이름을 외우시려면 정품세일이라는 남자다. 그러셨죠? 네. 여성들은 부지장 웃는데 남성들은 그걸 안 하고 목사님은 안 웃습니다. 세일하고 좋으시면서요. 먼저 죄송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평신도로서의 대표성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평균인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평균보다 좀 낮은 사람이지만 제가 오늘 발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숙고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특히 목회자분들이 평신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특히 기장교회에 대한 그리고 사회선교에 대한 관점이나 수준이나 관심들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사회선교가 제목대로 기장의 사회선교를 평신도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관점을 후반부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요. 제 주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것들이 있지만 제가 어떤 목적적 의식을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보고 생각한 대로 쓴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평균 정도 쓰면 되는 조금보다 좀 낮은 평신도의 한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목회자, 목사님들, 사회선교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교회의 리더십은 차치하고라도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에 있지요. 모든 종교를 통틀어 보더라도 현재 기독교는 바닥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별도로 바닥이 아니었는데 이제 바닥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2019년 3.1운동 100주년 작년에 기독교가 주관한 3.1운동에 관한 것들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할 때 3.1운동 주체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라고 간단히 설교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것들에 관해서 작년 100주년 되는 해 우리는 뭘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서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포장되어지는 보수 교단들이 소위 건국절 논란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임정 100주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휩싸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 기독교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도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소리를 들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교육, 의료, 소위 말해서 복지적 측면에서의 일들을 감당을 했고 그 이후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생겨나고 선교사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은 교회를 확장시키고 소위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교회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두 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대부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1960년도, 80년도를 지나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기장은 사회선교를 민주화운동, 노동, 인권운동, 통일운동, 그리고 이후에는 환경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의 중심에 서 오면서 사실은 성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선교 쪽의 다른 교단에 비해서 열심히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1953년 호원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교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장으로서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내용대로 당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기장의 사회선교는 교단,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에서도 화살촉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저는 기장의 정통성이고 기장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변화하면서 사회가 변했고요.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1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었지만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자 1900귀결됐지만 1980년대에서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들이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면서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했다 아니면 정의적으로 따지면 침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그것들이 자유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니 무한 경쟁이니 승자 독식이니 M&A 같은 기업 용어들이 일반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1995년 기억하시겠지만 이건희가 한국의 정치는 4류고 행정은 3류고 기업은 2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부분들이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까지도 소위 말해서 기업 따라하기, 기업 배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가 성장 전략, 효율적 목회라는 이름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교회, 기업 용어에서
혹은 경쟁을 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되는 것들을 사실 벤치마킹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체제 이후에 경제, 기업, 사회 부문에서 시장 경쟁 효율, 능력, 구조조정, 소위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나 기준이 공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종교나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집단들,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개개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아픔들 때문에 힐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들을 치유한다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그런 단어들이 무진장 들어왔죠. 제가 보기에 힐링 목회라는 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명상 등의 수요와 욕구가 커지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회가족자들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반성하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신자유주의 문제점들을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인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건국 정신에까지 나타나져 있는 미국이나 영국과 교회들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교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미 1980년대, 90년대 가면 이미 그던 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 폐해와 그것이 반성서적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 세력들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요. 끝에 보면 결국 우리가 자유화나 소위 말해서 세계화라는 것이 실제로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 문을 열어내서 그들이 우리를 수탈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은 세계화와 자유화 이런 물결을 타고 해외 선교라는 것, 소위 말해서 중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19세기에 소위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까지 그들의 마술을 뽑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교회들을 선결하는 목적으로 해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가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독교계는 자유화나 세계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과거 선교 방식에서 그런 일들이 과거 선교 방식에서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기존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빨리 해야 되겠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독재 시절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부딪혀 왔고요. 용공이라는 소리를 듣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민주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기장은 사회 구원을 중시하는 신앙 정통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물고 온 강풍에 무기력했다고 저는 봅니다. 소위 그것들이 초래할 불평등이나 양극화, 또 우리의 주요 선교 대상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다수를 이루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고 그것들을 위해서 민주화라는 것, 민주주의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런 자각하는 인식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평등의 심화가 민주의 질적 파괴를 이어지고 사회 모순에도 신학적 처방이나 신앙적 삶을 위한 지침을 제대로 낸 적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기장이
사회선교로 내놓은 선언이나 울림이 우리 교단이 작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작았고 영향력 또한 매우 초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MF 한파 속에도 우선 교회를 살려야 우리가 그나마 교회가 하고 있는 구제활동,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목표지상주의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 기장교회가 평화통일운동이나 생태환경운동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해왔으나 두드러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 안에 소외된 상황 중에서도 동성애를 비롯한 성평등의 문제, 여성인권의 문제라든지 젠더 이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가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으나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정되어진 사실을 보면 다른 종파, 불교나 캐톨릭 이런 데보다도 조금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져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벽이 굉장히 높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독교 선교에 대한 특히 사회 선교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요. 기인력이 필요 없고 저는 사회과학적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라는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분석하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 선교를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교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나는 과감하게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서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사회적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패러그래프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몇 가지 전제를 했습니다. 평신도이고 제가 바라볼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요. 대표성도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으로 바라본 것들입니다. 제가 사회선교라는 부분에 제가 시민사회운동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총회 내에 사회선교를 위한 기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무엇인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기장교단 안에 교회들이 지교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그들이 동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그들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몇몇 교회, 몇몇 목회자들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우리 기장교단 내에 사회선교 조직에서도 순혈주의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출신을 따지고 라인이 있어요. 파벌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총회 차원에서 이런 일을 시작한 지는 5년째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보이는 걸 보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소위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도 조직들, 여신도 연합회라든지 남신도 연합회, 우리 조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전국 장로 연합회, 이들 단체에도 사회선교 사업, 특히 평화통일이라든지 생태환경이라든지 이런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하다. 거의 그 수준에 있어서는 일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수준이 매우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교회라는 조직이 일반 사회운동 조직보다 동원력이라든지 전파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같은 내용을 교회에서는 못하고 밖에서는 합니다. 지난번에 4.27 할 때도 우리 교단이 참여를 해줬습니다만 제가 바깥에 있는 단체에서 한 이야기보다 우리 교회에서 한 이야기가 더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랬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특히 사회선교 영역은
여기의 사업들은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평신도는 동원 대상이거나 그냥 물론 이런 것들이 과거 역사에 있어서 특히 통일이라는 문제라든지 4대강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투쟁 문제들이 사실은 사법적 문제가 넘나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앞서 나선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사회성교의 주제들, 즉 평화통일의 문제라든지 생태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들,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동 문제, 경제 민주화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속의 전달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관점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바깥의 설사 그런 사회선교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형식이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예배는 꼭 그렇게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메시지마저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두루뭉실 그렇게 그냥 전달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일반 사회에서 선언문이나 혹은 강연하듯이 이루어지는 것들, 설교 속에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녹아들어져서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교인이긴 하지만 그런데 데려가기 좀 어려운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들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회선교가 분명히 기장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 보통의 기장, 평신도 기장 교인들에게 그것이 기장의 정체성이라는 걸 그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동의하는가. 우리 기장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동시에 중요시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그들이 얼마만큼이고 얼마만큼 이해하며 동의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입니다. 과연 그런가? 사회선교 중복되는 얘기이긴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선교 평신도 리더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평신도의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평신도를 훈련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신께서 스스로 하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편한 그다름이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의 그들이 사회선교에서 참여의 문제는 평소 목회자의 목회 태도와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장교회 안에도 보수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때문에 사회선교가 매우 소극적으로 다뤄지거나 협의로 해석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화통일위원회이기도 했습니다. 매주 월요 기도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광고하는 기도, 광고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면서 이번 월요일에도 그 기도회가 몇 차, 214차가 이루어지니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같이 못 가시더라도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광고하는 교회가 있는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미래 세대를 바라볼 때 사회선교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분명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시민사회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과학적되어 있고 그들의 조직도 탄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그것을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60년대, 70년대 군사동체 시절에 교회들이 그런들을 프로텍트를 해줬고 지붕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다 떠났어. 근데 그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기장교의 현실이라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것 같습니다. 2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기정이 지켜온 전통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신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교단이 저희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기장이 클 기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책성 그리고 기독교가 순전하게 해야 될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만몬들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최고조 이 시점이 기장의 정책성으로 그들과 대항함으로써 이 사회 속에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보여줄 시점인데 우리가 좀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문서들이거든요. 우리가 기장이 교단을 분리해서 나올 때 선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켜진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교회로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70년, 4.19 혁명 60주년, 광주항쟁 40주년입니다. 6.15 남북경동선이 20주년 만든 해입니다. 위에 열간 4가지 어느 것 하나 기장의 역사와 무관한 사건들이 전혀 없습니다. 기장이 특히 기장의 사회선교와는 가깝게 맥이 닿아 있는 사건들입니다. 사회 고언론에 따라 사회선교를 촉발시킨 사건이기도 하고요. 긴 세월 동안 우리들한테 우리의 선교의 문을 열어준 큰 사건들이기도 하고 지금도 과제로 남아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올해에 남북교류의 문제, 남북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건들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통위원이고 세션저지 그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남북 문제와 아주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5.18의 문제는 아직도 북한군 침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니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사건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데서 있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의 소원은 평화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서로의 논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라든지 역사라든지 봤을 때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어떤 쪽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는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도 신학적으로도 깊숙하게 토론할 기회가 생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그 문제들 때문에 유엔사의 문제도 한번 건드려 봐야 될 때가 됐다. 이 문제를 특별히 말씀드릴 이유는 숙미주의, 친미를 넘어서 숙미주의, 태극기 부대들이 흔들고 있는 성조기의 정체를 따져보면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까지 들러오는 사건들을 이제 그것을 기독교가 깨지 않으면 누가 깨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숙미주의를 털어낼 때 한국전쟁이 발발한 70주년 해에 미국에 대한 인식, 유엔사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깊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래 왔다. 그것이 통일운동에 있어서 평화운동에 있어서 우리의 큰 과제이고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후반부에 주로 교회의 문제점이라든지 불편하셨을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제 주관도 사실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고 제한적 부분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너럴 입장을 밝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한 25분 정도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마찬가지로 묶어서 질문 받고 제가 적당한 때 끊어서 함께 응답 받기로 하겠습니다. 정철 장로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고민할 현장의 문제들을 논의해 주신 것 같아서 혹시 플로어에서도 좀 대안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평화통일위원장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과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들어볼 시간들 같은 경우에 대한 질문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밝으신 분들의 좋은 제안 같은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받습니다. 남진도 의장 박관상입니다. 우리 정 회장님 준비 많이 하시고 좋은 제안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제 귀에 남는 것만 딱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신도 전국연합회하고 여신도 전국연합회 또 우리의 그 단체는 아니지만 전국장로회에서 사회선교 부분에서 거의 뭐 내용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셨는데 지금 여신도 전국연합회에서도 지금 목회자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선교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남신도에서 요즘 선교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교를 해야 우리 남신도, 여신도 기관에서 우리 장로님 지적하신 부분을 만족시킬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 또 다른 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별로 없으시면 예, 있습니다. 네. 주로 아까 하시던 분들이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듣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많은 분들이 오히려 참여하는 의미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하십시오. 예. 마이크를 얼른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자주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장로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기장의 지금 사회선교에 대한 기장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하고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또 생기게 됩니다. 표준 잡기가 어렵게 되고 정체성이 또 다른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지평을 넓히는 데는 그 부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의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감사합니다. 앞에 목사님, 앞에 목사님. 예. 제가 오랜만에 와서 할 말이 좀 많아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이윤삼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또 정세일 장로님 좋은 해석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기장의 민낯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장의 민낯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이 칭찬을 듣기를 원하겠지만 저는 좋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최악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장의 사회선교가 이것이 잘 되려면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 앞서 나가는 그러한 똑똑한 분들의 어떤 구호로서 이 사업만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자면 이런 평신도들 또 이 일반 목회자들 이런 또 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신학적인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정리가 없이 그저 끌고 나가려고만 하는 또 거기에 어떤 그러한 성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그런 또 편승하는 어떤 그런 타락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파벌주의라든지 이러한 문제들까지 거기 가미하게 되는 그러한 이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또 뭐에서 또 비롯되느냐 하면 처음에 제가 이주영 목사님 말씀했던 데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이 신학자가 곧 목회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등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장의 풍조에 있어서는
목회자들은 CEO고 신학자들은 신학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존재는 신학자들은 그저 그 일종의 사이드의 어떤 그러한 좋은 소리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 불과하고 목회자들로서 필요한 그 존재는 CEO들이지 그 외에 어떤 그 신학자연하는 어떤 그런 그 목회자들 이런 그 목회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러한 것이 그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 해결을 하려면 먼저 이 그 신학자연하는 그런 그 목회자들 이러한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야말로 내몰려서 하나의 그야말로 참 거지 생활하는 그러한 그 목회자들을 좀 돌볼 줄 아는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교단이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하나 더 아닙니다. 김정환 장로님까지 듣고 그러면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서울 동로의 김동환 장로입니다. 정세일 장로님이 지적하신 사회선교의 10가지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사회선교 한번 해봤다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이런 거 만들어봤다 그것만도 얼마나 기장으로서는 대단하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뼈아프게 우리가 제대로 안고 실천의 현장으로 나아가자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근데 이런 문제들은 숱하게 해마다 반복되어 왔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가히 혁명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악순환일 거다 이제 이런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독교 개독교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화하려고 하는 데서 허우적대지 말고 기장이 이단 속에 들어가면서 별도의 교단을 건설을 정확히 제대로 했듯이 그 선배들이 그 정신 그러면 나는 이 시점에서 천주교, 개독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슬람교 그럴 때의 기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교단 아니면 종파 그런 정신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고 기존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선교 사업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약간씩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사고 가지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돌아오면서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에 현장학습을 통해서 철저히 배웠듯이 미국이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해도 전부 저보고 욕을 했지 미국을 보고 욕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작년에 비로소 장로님 말씀이 옳았다고 그 미국뿐만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다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그러면 왜 그것을 우리는 선배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그거 못된 거 배워서 반성을 해가지고 그걸 바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개독교 같은 그런 애들을 하고 있는 것에 탄식만 하고 앉는 것은 우리 기장이 할 일은 아니다. 그럼 걔들은 그렇게 계속 하라고 하고 우리가 독자성을 지니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러면 아까 이제 정세분석 팀도 구상하고 이제 이런 것도 다 좋고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러는 중에 올해 핵심 저는 의세를 물리칠 수 있는 정신 개조 운동이 철저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왜 미국의 무조건적인 특히 기독교가 이게 아주 안타깝잖아요. 그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아가지고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 기장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캐나다나
이런 데서 그 돈 받아가지고 뭐 곳곳에 해놓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그거 지원 딱 끊기니까 그 다음도 활동이 그냥 사정없이 급전직하 떨어져 버리는 이런 한심한 그 작태를 보여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내는 정신 개조가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군산노회 목사님, 나신한 목사님이시죠? 예.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답할 시간이 많죠. 군산노회 나신한 목사입니다. 현장 목사로서 우리 정세일 목사님, 장모님과 우리 임선양 목사님 죄송합니다. 두 분의 강의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정세일 장모님께서 지적한 1번 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단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그들만의 운동으로 그치고 있다. 결국 아까 우리 박강수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우리 교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남신도 여신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운동이 교회 현장 교회와 이게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건가? 이게 사실은 우리 선교정책협의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가장 이제 선도에서 고민하시고 일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현장 교회와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이 선교 위원회 어떤 그 운동들이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목사님,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정 목사님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정 목사님 질문 앞에 아주 간단하게 해주셔서 핵심만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답변될 것 같습니다. 의견도 있으시고 질문 있는데 질문으로 위주로. 운동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조금 구조를 단촐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노예라는 게 중간에 우리 같은 조그마한 교단에 중간 보스 같아가지고 불필요한 효율성들이 총회와 교회의 직접적인 옛날 같으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하지만 지금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또 그 당시에 선교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전진기지로서 의미도 있었겠고 하겠지만 지금은 총회를 욕은 하지만 총회가 사실 껍데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있는 것도 없고 돈 내라고 자꾸 했었고 하는 수준인데 이 조그마한 교단의 총회를 실제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든 아니면 행정과 정책의 어떤 센터로 만들든지 그래서 지휘할 수 있도록 효용성 그래서 이 직접 총회의 여러 위원회들이 개교회와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를 좀 만들면 이 노회는 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실행 기구든 실행 단위든 아니면 뭐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이든 이렇게 해놓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 지금 어차피 질문하는 시기니까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답변을 하셔야겠는데요. 짧게 하시고 길어지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짧게 하라니까 참 곤란해요. 예,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남신도 신도의 사회선교를 어떻게 더 좀 몇 가지 할 수 있을지만 더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오해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남신도회나 여신도 선교회가 그래서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에 전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기장이 기장성을 갖는 데 있어서 정체성을 갖는 데 있어서 사회선교는 무엇인가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교단이 뭐 나눔이라든지 베푼다든지 복지적 차원에서의 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장이 갖는 것은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를 리드하고 예언자적 사명과 선제적 사명을 해가는 화살촉의 역할을 해온 기장성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교단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봤을 때 부족하지 않냐는 관점이지 전혀 없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사회과학적 부분에 접근에 관한 부분을 답변을 좀 드리면 74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차별성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우리 교인들이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죠. 이건 사회학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활동들, 이런 사회성들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장교와 다른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장교회가 전광류랑 같이 볼 수 있겠는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을 그들이 구별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사회학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죠. 그냥 익스큐즈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이야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회학적 방법을 하죠. 이게 기준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안 다녀보셨죠? 당신이 기장교회라는 교회, 교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장교단이 어떤 교단이 아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회학적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있냐는 얘기죠. 물론 해본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을 전제한다면 그것을 분석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신학과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관점,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연구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한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학과 신앙은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다른가? 저는 다른 데 생각이 있지만 논쟁할 수까지는 아니지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혁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동환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70년대, 60년 된 교회 내에서 혁명을 얘기했습니다. 혁명을 얘기하면 빨리 얘기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촛불혁명을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혁명을 얘기하는다는 관점이죠. 저는요, 사회가 따뜻해지면서 개구리처럼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기장이, 제가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떠난다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청년이 되고 사회인이 됐을 때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교회가 절대로 사회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문물에 있어서도 교회가 앞서 있었고요. 환대기간을 전 교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60년대, 70년대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이미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죠. 일반 사회, 시민사회 활동보다 교회가 하는 사회 선교가 더 시점 말했더니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뒤떨어져 있다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시냐면 이건 큰 논쟁이 필요합니다.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놓고 우리가 뭔가 다른, 옳고 그름입니다. 다른 독창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의 주제가 사회선교에 가는 것. 저는 여기 내가 이제 네 가지 주제 모든 면을 저는 사회선교라는 관점으로 다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젠더 문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각각 지자체에서 불평등에 관한 조례를 채점하는 것을 다 망가뜨리는 것들이 교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정리하자면은 아까 우리 그 사회학적 접근하고 현실 접근 간에 부조화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이나 기준을 삼자는 게 아니라 현 상황을 분석하는데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시고 남신들 신도의 다양한 활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선교 분야에 조금 더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 선생님도 5분. 그 조직을 단순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개신교의 태생적인 아킬레스건은 개별화라는 거죠. 개교의 개입. 그것이 중세를 끝낸 근대 정신의 핵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의식적으로 통일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캐톨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개교회, 교회, 노회, 총회, NCC, CC, WCC 갖는 이 흐름을 어떻게 긴밀성을 가질 수 있느냐가
개신교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그 일치 운동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와 노예 총회라는 구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실 총회는요 형식이에요. 실체는 뭐냐면 개교회이고 개교회의 실체는 신도회입니다. 남녀 신도회, 그 다음에 청년회. 이 신도들이 얼만큼 총회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방향과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한 5만 원씩 내자, 이런 것들 어떻게 전체 교회가 참여하면서 동참해 주느냐가 평화통일의 관건입니다. 사회학적 접근은 저는 기장은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해방신학의 모토는 분석은 사회학적으로 하고 대학은 신학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학 자체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요. 80년대 한신에서 사회과학과 신학이 부딪히면 전부 다 사회과학 논리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손에 잡을 수 있고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 늘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과학을 하되 사회과학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면을 의식적으로 강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 위험성을 강조해서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NCC에 근무하면서 기장을 밖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예장이나 감리교가 규모로서 넘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쌓기 위해서 상당 부분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주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화살촉이라는 선도적인 역할과 평화통일 운동에 있어서도 화살촉이라는 법률을 깨고 부딪히고 항거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그랬을 때 대중이 못 따라오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교회라는 몸통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같이 동참해 가느냐는 선도성과 대중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시키느냐가 평화통일 선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